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운동으로 강력한 그런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면서 앞장서서 이끄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 시간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 저하고 또 우리 전준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아침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준환 목사 인사하시죠. 예, 아침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저께 약간이라도 기대를 하고 있었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 불법적인 요소로 이렇게 좀 체포 아닌 체포를 당해가지고 예, 공수처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예, 그래도 일말이라도 양심이 있거나 또 어떤 그 법조인들이 제대로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신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저는 어저께 대통령이 그냥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봤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그냥 왜 기대를 안 했느냐 그러면은 이 법조인들이 서로 이렇게 카르텔이 돼가지고 네. 제 식구 감싸게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별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은 없겠다. 그렇게 하고 아침에 오면서 잠깐 보니까 기각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젯밤에. 네. 네. 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목사님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종북 세력이라든지 친중 세력이라든지 이런 그 보면 또 그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런 그 법조계 그 카르텔이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뭐에 대해서 했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카르텔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했어요. 예. 근데 그때의 부정선거 카르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뭐 정광훈 목사님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 보면 목사님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렇습니까? 국민에게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권력. 여기 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거로 뽑잖아요. 예. 뭐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도 다 뽑고, 물론 대통령도 뽑죠. 근데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권리를 잠깐 위임해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아니면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요. 네. 그러나 그 주권을 위임받은 네. 이 사람들이 네. 국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네. 카르텔을 형성해서 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국민을 무시하고 네.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대표성을 이렇게 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임을 해줬잖아요. 네.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위임을 했는데 예. 일개 국회의원 따위들이 예. 예? 여럿이 모여서 결정한다고 해서 국민의 다수를 얻어서 이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잘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 일을 내가 보니까 잘하셨어요. 잘했죠. 예. 예. 예를 들면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저 외교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 외교를 외교를 잘해가지고 예. 이제 일단은 가치가 서로 같은 사람들끼리 네.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예. 이런 그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예. 이런 가치 외교를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예.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 필수적인 거였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예. 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죠.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원전도 그렇고 예. 또 그다음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예, 예. 삼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서 함께 가자. 예. 얼마나 새 시대를 바라다 보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 조항에도 들어있는 그 4.19 혁명 3.1절 운동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저버리고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고용한 사람이 강도질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국민 저항권 예. 이걸 목사님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 행위를 하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 특별히 민주당 이런 사람들을 저항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물론 광장에서 저항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대통령에게도 국민이 뽑아 주었으니까, 그렇죠. 국민이 뽑아 주었으니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야 이렇게 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국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한번 붙인다든지 아니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광장에서 우리가 데모를 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 힘은요 광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오죽하면 좀 이 정치인들이 양심 있거나 네. 정치인들이 좀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왜 저렇게 광장에 나와서 이 추위에 저거 뭐 돈 줘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쪽에 그 뭐야 좌파 애들은 그동안 나오고 뭐 하더니 요즘에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 우파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뭐 얼굴에 그 의기가 대단하세요.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예. 그 좌파에 있는 애들이 우리 쪽에 있는데 와서 막 그 먹을 것도 훔쳐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이 우파 쪽은 예. 스스로 막 그 음식도 이렇게 주는데 질이 좋은 걸 주고 예. 저쪽은 질이 그렇지 안 않대요. 좋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저 일개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정상적으로 뽑힌 사람이면 저렇게 안 돼요. 입법부 안에 보면 예. 너무 범법자들이 허다못해 어떻게 국회 입법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보면 이게 그전에 그 사상범으로 잡혀서 감옥까지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국회의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일반 범법자 이런 거를 넘어서서 범죄의 소굴이잖아요. 그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네. 이재명이가 전과 4범 5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그냥 뭐 재판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저렇게 불법을 막 저지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데 그래서 여기 저항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공권력이 이게 제대로 저항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고 헌법소의 제도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국민이 생명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된 줄은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어느 단계까지 이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그 밑에부터 요직에는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월남이 멸망할 때 그 내부의 적에 의해서 월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군대, 국회, 뭐 행정부 할 것 없이 다 그 내부의 적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요. 아마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은 아마 그쪽에 협조할 사람들이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망했다 그런데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쭉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아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연방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화가 되어져 버리면은 그때 목사님들은 뭘 할까? 그때 죽어요. 어? 다 죽지 뭐래 뭐 하기는 지금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원식 목사님이 이제 10시에 오겠다고 하는데 네. 그 강원식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목사들이 연합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인이고 뭐고 간에 나는 몇 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대안이냐. 나는 진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 광장 목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도 세우지만은 이 세상인 대한민국의 체제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지금 만약에 저분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저는 끔찍하게 보이거든요. 이미 지금 광장에 그 광화문 세력이 없었으면요. 네. 윤석열이는 되자마자 아마 끌려 나왔을 겁니다. 그 촛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노총이나 또 민주당에 의해서 끌려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광장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 광장에서 외치고 사람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지율이 이 광화문 광장의 세력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구나.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도 KBS나 MBC나 SBS, JTBC 이런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탄핵하는 사람들이 내란 해가지고 수개로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광화문에서 나오는 정광훈 목사의 TV에 그런 것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한국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네. 와가지고 3주를 계속 참석을 했답니다. 이분이.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 민노총이나 좌파에서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다 귀신 같더래요. 사람들이. 네. 저기 보니까. 네. 근데 이쪽에는 다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막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줄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그렇게 모이는 것은 어느 축이 딱 있어야 되는 거. 원심력이 있을 때 이게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 눈사람을 만들 때 우리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 눈사람을 만들 때 그 눈을 제일 먼저 이렇게 손시렵다고 대강 이렇게 이 원심력을 형성할 거를 살짝 해가지고 굴려서 커지잖아요. 그럼 그 원심력을 못 이겨가지고 이게 깨져버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어느 원심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광화문의 핵심 멤버들이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희생하고 투자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힘을 얻은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우리는 저항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왜 이런 일이냐면 어느 범법자를 지금 자꾸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데 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들겠어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저 친구들이 목적을 위해서 예.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법이고 뭐고 없어요. 얘들은 뭐 이 법을 지킬 의향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 차후의 문제고 예. 이놈들은 거짓을 막 퍼뜨려요. 예. 나중에 아니면 말고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비아그라를 먹었다,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딸이 있다, 무엇이 있다, 최순실이가 어땠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 보니까 거짓이라도 사람들이 막 퍼뜨리면은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명박 광우병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번에 그 광주 사태 때에도 이동호 교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네, 네. 처녀의 젖가슴을 도려냈다. 예. 그다음에 임신부의 배를 갈랐다. 네. 이런 말들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동호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동호 교수는 5.18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부산에서 그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백화점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예. 거짓된 교육을 많이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우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근현대사부터 그리고 잘못된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법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인간의 아니 정말 난 속상한 게 왜 이재명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도 못 가고 그게 사실 외교의 현장이고 그 자리에 가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그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또 뭐 마찬가지죠.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체제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재명 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이재명이를 내세워 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 얘기가 저는 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저 위에 지시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를 중심해 가지고 이 좌파 진영의 그 백낙청이 네.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 가지고 네. 이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산화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이북의 지시를 받는 세력이 저는 총궐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되는데 야당이 어떻게 이재명이 그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네. 범법자를 향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네. 이거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놈들은 말이요. 예. 지금 얘기 들리는 거 보니까 지금 대통령 아직 지금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지 여당에서 이거 뭘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완전히 이제 범법자로 몰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이중 민주 집정제를 만든다나? 이원 집정제? 이중? 예. 이원 집중제를 한다고 지금 그거 의논하자.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에게 맡기고 내지는 여기에 대해 의원 내각제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미친놈들이 집안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물도 떠다가 갖다가 붓고 네. 오강도 갖다 던지고 네. 그래서 일단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휘발유 뿌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놈들은 말이요. 싸울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 대통령이 지금 그런 나는 권성동이가 그 울면서 그 특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네. 권성동이가 난 이것도 쇼 같아요. 친구로서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런 말 하기는 하지만은 특검을 해야 될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것들은 지금 국회는 해산이 답인 것 같고 지금 아주 저들이 쓸데없는 권력 나눠 먹게 하려고 지금요. 예.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지금 당대표 대리하는 사람도 뭐 친중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예. 예. 그 하여튼 여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국민들이 밝혀낸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면 카르텔이 형성이 됐는데 예. 거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계획을 세우고 저기 보면 예.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기획대로 다 모든 걸 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짜고 하고. 실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부정선거다 그리고 항의하면 대법원에서 재검표 무효화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카르텔이 선거에 그 부정선거 하는데 카르텔이 딱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이게 안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을 대통령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들이 이런 모든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보기에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법부도 법조인들조차도 그런 게 다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지금 대통령이 이 스스로 응해가지고 공수처로 가셨잖아요. 예. 그 갈 때 잠깐 그 동영상 찍은 거 있어요. 예. 그거 할 때 나는 그때 대통령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수척해지는 거야. 예. 저때 예, 예, 예. 한번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얼마나 존경하는 위법을 국민 하는지.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법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자, 여기 영장 잠깐만 쓰세요. 심사 그 앞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면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예.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을요. 예. 목사님 다른 사람이 했다면 예. 뭐 전문적인 것이 아니니까 예.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예. 정치인이 했다면. 예. 근데 저분이 검찰총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사에 얼마나 많은 조회가 있고 지식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걸 보면. 그렇죠. 예. 저들이 참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영장이 네. 발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수사권이 왜 없냐면 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아예 이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형이 사형이고 무기징역이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뭘로 묶어버리냐면 직권남용. 이런 죄로 묶어가지고 같이 한다. 아니 직권남용죄는요. 이거는 5년 이하예요. 5년 이하. 내란죄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나 무죄 원칙에서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범법자를 만들어 놓고 수사하는 데가 어디냐고. 그렇죠. 아예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막 공수처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초법적인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게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적법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깡그리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무너진 거죠. 예. 그러면 어디가 내란을 일으킨 겁니까? 반란 세력들이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 반란 세력이 누구냐고? 이재명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반란 세력 아닙니까 지금? 지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법조에 저런 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 그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예. 저는요 예.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저 장학일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 혁명 이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저기 안토니오 그람시. 네, 그람시 이야기를 예. 했는데 그 그람시가 한 대로 그대로 법이나 모든 기관들이 다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예. 한번 저 들어보면서 또 예. 합시다. 발부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네. 젊은 세대들이 네. 이렇게 지금 그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30 세대가 거의 40%가 넘었더라고요. 네네. 지지 세력이. 이제 이번에 네.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예.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갔다가 예.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20대, 예. 10대들도 많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10대들이. 이 예. 초등학생들도 나오던데. 예.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었잖아요. 공수처가.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그 영자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아까 말씀했었잖아요. 대통령이. 거기 보면 혹시 그거 찾을 수 있어요? 공수처법 31조. 공수처법 31조 좀 한번 찾아줘 보세요. 그 공수처법 31조에 보면은 이 1심 관할은 그 어디서 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냐면 서울중앙지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처음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했는데 여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1조 네. 재판 관할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네.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네, 다만 네. 범죄자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원래 1심은 원칙이 어딘가 보면은 서울중앙지법은 관할이에요. 예. 그러면 영장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영장 심사권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음은 했는데 기각이 됐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서부지법으로 이걸 옮겨서 거기가 아주 그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요지 같아요, 거기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이 지금 여기 하는 게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했는데 이것도 위조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네. 그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고 갔더니 네. 그 도장을 그 공수처에서 찍었다. 네. 자기들이 찍은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불법이다. 예. 그런데도 법원에서 저렇게 카르텔이 딱 되어 있으니까 예. 이게 법원 안에서 서로 자기들을 감싸기를 하니까 어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해도 안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 막 실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보면은 또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 대통령실 안에는 그 경호를 담당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은요. 형사소송법 110조를 보세요. 저기 보면은 군사상 예.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예. 전항의 책임자는 예.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지만 여기 보면 군사의 비밀을 요하는 장 대통령실은 국가 원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군사의 그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에 있다고요. 예. 그런데 거기를 그냥 막 소방차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저게. 그것을 뭐 MBC나 이런 방송에서 예. 하늘에서 뭐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드론을 띄우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 군사상 비밀 장소를 전부가 다 지금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촬영된 것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을 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범법자로 고발을 하고 네.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들 한마디도 안 해요. 네. 거기서 뭐라고 쭉 거다가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저항권밖에 없는 것 같아. 이 헌법의 상법이 국민 저항권이거든요. 이제 국민이 생명 걸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111조도 한번 보세요. 111조. 공무원 또는 예. 형사소송법입니다. 예.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관여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 공서의 승인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저게 승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 공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한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거기에 뭐 이게 막 무대포로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이게 나중에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네. 그러니까 국민을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러고 스스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저 좌파 세력들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까지 무너진 건가. 대한민국의 헌법도 다 무너지고 형사소송법도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그 공수처법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대한민국이 모든 체제의 그 법이라는 게 다 무너지고 지금 입법부라고는 그 야당 애들이 지금 만드는 법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 지금 그거 아주 내가 공개해서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적국이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이잖아요. 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도 해서 안 되고 네. 풍선 날라오는 거 우리 미리 공격해도 안 되고 이런 법을 다 만들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요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 공산국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이걸 보고 이걸 지금 우리가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예. 지금 여기 앉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제가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어.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이 이게 위험해. 다 끝났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뭐 전 국민에다 뭐 민에다 하다 이게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가 다 무너졌고 그 이재명이가 쓴 책 가운데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네. 그대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입법부가 지금 뭐 이게 부정선거로 들어간 거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전교조 교육이나 좌파들은 끊임없이 지금 해방 이후에 네.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네.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예. 국민의힘 갖고 안 되고. 안 돼요. 네. 지금 이런 때 빨리 자유통일당 네. 딱 구축하고 지금 나가야 돼. 네. 지금.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것을 대해서 저 국민의힘이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 집을 지어놓고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자유통일당이 여기에 굳게 서가지고 자 이게 우리의 수권 세력이다. 네. 대한 세력이다 하고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지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이것을 품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 조직화 해야 돼요. 네, 이것을. 우리 전 목사님이 이제 헤드로 딱 있고 시스템 조직을 밑에서 해서 그 조직 원래 그 종교계에서 정치하고 조직의 달인이 전준환 목사님 아닙니까? 좀 그런 거 좀 해. 생명 걸고 지금 해야 돼. 전 목사님 다 돕는 후원이 되는데 전 목사님 혼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의 저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막 들어가는 걸 보고도 이게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이제 어떤 상황이 딱 와요.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상황이 딱 되었을 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는 후회도 늦은 거예요. 그때 우리 학교를 다닐 때요. 우리 총신에 그 월남에서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학생이 한국 교회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월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무덤에 가서 일을 할 거냐? 월남을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호소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이승만 광장에서 외치는 우리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또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에 의해서 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야 그때 정신을 차릴 거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 가서 대한민국이 통곡하면서 해봐야 그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제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부터 뭐 하든지 뭘 하겠죠.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할 거라고 19일 날 그 영장이 떨어질 거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아요. 야당에서는 다 이미 이게 지금 막 돌고 있다는 거야. 야당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 받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정치계하고 법조계가 이게 상권분립이 다 무너진 거야. 그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민주당이나 이 좌파 세력들은요. 예. 여기에서 예를 들어 판사들이나 또 검찰들이나 이런 사람 여기 협조하면 그 다음에 자리 주잖아요. 네. 국회의원 자리도 주고 또 어떤 자리를 줘요. 네. 이 사람들이 나는 여기에서 나와도 야당에 가서 정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우파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버린단 말이죠. 극우 세력이라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옆에 가서 동력 있게 일을 하고 서른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매도되기 싫으니까 용기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유일하게 싸우는 사람이 김문수 아닙니까? 네. 굽히지 않고. 아니 그냥 굽히는데 대중적으로 한번 나와야지.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는 어디도 의지할 수 없어요. 지금 행정부도 다 무너졌잖아. 탄핵 해가지고 좀 대행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네들 내란죄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빨리 이 법원에서 해가지고 그냥 무죄 해가지고 국무총리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덕수 총리라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법조계 극자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를 좀 잠깐 연구해 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목사님 알다시피 군은 하나회가 있었잖아요. 하나회. 네, 하나회. 그 하나회가 있는데 그 전군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군에서 약 군 하나회가 약 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김영삼 때 다 해체시켰죠. 그런데 지금 해보면 전국 공무원 노조도 있죠. 예. 노동조합. 그렇죠? 전공련. 예, 전공연도 있죠. 전공로. 그 다음에 또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도 있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듯이 지금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도 있었는데 이게 뭐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다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후신이 저기 나오는 것처럼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안에 다 법조계에 아주 그 카르텔이 딱 짜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무원의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자기 집단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저 66조 1항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사적 이익 배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로 한다. 예, 그러니까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 빼고 이게 공식적인 이게 법조인 하면 이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나라에 지금 이 정말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게 이 법치거든요. 법이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내 편, 네 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고 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허다못해 노름 치는 고스톱에도 짜고 치면 그거 그 피비린내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노름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봤어요? 네. 아, 섰다도 안 해봤어요? 나는 노름은 안 해봤어요. 노름 안 해봤어요? 네. 시골에서 나는 노름이라는 게 아니라 하토를 쳐봤어 오락으로. 네. 미나토도 해보고, 예? 나도 미나토는 해봤죠. 예, 나이롱 뽕도 해보고. 근데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집단 행위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조직들이 막 지금 있어요. 이 법원 안에도. 넘겨서 하나 좀 보시면 공무원 내 사조직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러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전교조 편향된 판사들이 비상식적인 판결로 사조직 합번 결정했기 때문이다. 네, 이 공무원들도 이게 사실은 전교조 같은 거라든지 또 이 공무원, 이 특별히 경찰 직장협의회 있잖아요. 네. 그 경찰 직장협의회는 여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협의회,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업무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협의회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인정을 해줬어요. 경찰도 네.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고 시위하고 단체 행동을 해도 이게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미 다 그 좌파의 판사들의 그 모든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폭력을 휘두르고 싸우도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경찰 때려가지고 붙들려 간 사람이 바로 풀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뒷배경이 우리 법 연구회에 있는 법조인들이라는 거죠. 판검사들이 이 안에 다 배치하고 있으니까 우린 들어가도 괜찮아. 우파는 조금 잘못하면 구속돼요. 네. 예? 근데 쟤네들은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우파는요. 그렇죠. 자기 그 밖으로만 참기내라고. 밖으로 참기내라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목사님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네. 자, 여기 한번 보면 저분이 지금 최근 문제성 판결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판사들 예. 첫째 문영배 예. 헌재 소장 권한대행 경남 하동 사람이고 예. 우리법 연구회 회장. 아니 회장 어떻게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 헌법 소장을 합니까? 예. 이 사람이 지금 예. 바로 윤 대통령의 그 졸속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어저께 뭐라고 변호사들이 얘기했더니 하루에 일주일에 그러면 두 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쪽에서 변론을 하니까 예. 10분 안에 변론을 끝내라. 저 문영배가 아니 지금 이 거대한 이야기를 변호사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예. 근데 10분 안에 끝내라.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노종이 전 선관위원장, 예. 대법관, 전남 광주, 예. 우리법 연구회 민변 부정선거 기각. 예. 이게 그러니까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립성을 지켜야 돼. 대법관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예. 지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배춧잎 투표가 나왔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서 신고를 했다고. 부정선거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증거를 제출하니까 어떻게 일반인이 투표용지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1년 6개월 형을 때린 사람이에요. 신고한 사람을. 인쇄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 그래서 내가 투표 못하고 이거 들고 나왔다. 이제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반인이 투표용지를 갖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1년 6개월을 때린 거예요. 부정선거 기각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김동연이 아시죠? 예. 중앙지법 부장판사 전남 장성 이재명이 무죄 때리는 놈만이에요. 요번에 1심에서 무죄다. 이렇게 때린 놈이죠. 그다음에 이순영. 근데 고향이 어딘가 좀 보시오. 다 지금 전라도잖아요. 전남 광주, 전남 장성, 전북 무주. 그리고 요번에 이순영 서부지구 부장판사, 전북 무주, 예. 우리법 연구회. 예. 그리고 윤 대통령 불법 영장 청구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발부한 사람. 발부한 사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형사법 110조, 111조를 제외시키고 그거는 이 대통령 제외시키고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거죠. 예. 그게 저기 보면요. 네. 우리도 이제 다 전라도 출신들이 거의 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저 문영배는 꼭 저 문재인이가 네. 대통령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전라도 사람들이 전부 저렇게 해서 지금 국가의 축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네. 그러면- 입법부를 네. 사법부를 예. 완전히 지금 뒤흔들고 있죠. 그러면 왜 전라도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장 목사님 생각할 때. 그 나는 전 목사님 얘기, 전준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네. 김대중의 하수인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예. 김대중이가 이 그 좌파의 그 남로당의 후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김대중에 의해서 가두리 양식장에 포함된 사람들이 여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나쁘다 계속해. 예. 어? 김대중이가 옳다. 네. 문재인이가 옳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저걸 듣고 자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5.18 때, 예. 5.18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전라도에 그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가산점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경찰 공무원이 어디 가면은 뭐 점수가 올라가니까 밑에 사람이 못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냐, 왜냐, 묻지 마잖아요. 거기는. 물으면 네. 문제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부 때 다 뭐가 됐느냐? 요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불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요. 예. 지금 전라도에 전부 다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나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네. 절대 좌파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하나님의 영이 예.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서 좌파의 이념을 따를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이 좌파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호 장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호남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네. 이렇게 좌파 진영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나 교인들을 이것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이론도 없고. 네. 그래서 예. 이 호남은 목사들이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 호남은 지금 좌파의 이제 말하자면 소굴로 이게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저편이 아니면 이게 법이라는 게 이편 저편이 어디 있어요? 네. 법이라는 게 기준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것들이 흘러서 국회의원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야당 쪽에서. 아니, 정보를 주어야 이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 승진에도 공천 보장이 받는다고? 되고. 끝났어. 네, 이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호남 쪽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네.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대중이 나쁜 거 다 한다는 거야. 네. 근데 말을 못해. 입을 벌려가지고 김대중이가 이런 좌익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을 못한다니까요. 맞아요. 강단에서뿐만 아니고 이걸 사적으로도 앉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그 시민운동하던 한 분이 그 뭐 판검사가 검사가 검사가 왔다 하더만. 그런데 왔는데 와서 조사를 왔는데 조금 이제 그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거기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나이도 많으니까 손 내리라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위협적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뭐 이게 미운 털벽이 가지고 바로 6개월 구속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다.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요. 네. 목사님. 앞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산 지가 45년 됐어요. 네. 45년이 됐는데 이게 호남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심각해요. 모든 것에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호남 출신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을 살려야 됩니다. 이 깨우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전 목사님하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 이제는 깨워서 내 고향을 살리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고향 교회에 어려운 교회는 돕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호남에 있는 내 친척이라든지 내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네. 이 좌파의 이념에서부터 우리가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뭉쳐서 해야 된다. 그 때가 되면 이걸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호남 쪽에 있는 여기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또 우파들이 내 고향 살리기에 적극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저런 형사소송법 아까 읽었던 거니까 네. 군사상 비밀과 있는 그곳에는 이게 수색할 수 없잖아요. 승인이 없이는 책임자에 이런 것들도 무시하고 막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뭐 위에서 봐주는 판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들은 좌파 세력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공산주의 이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을 파기하라. 예. 헌법을 파기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좌파 성향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좀 읽어보세요. 우리법 연구회 예. 70년대 중반 예. 사법연수원 내 장로교 소모임으로 시작된 이게 어디냐면 기장이에요. 기장. 예. 장로교 소모임 KNCC 예. 예, 그 NCCK. NCCK의 그 계열의 사람들이 소모임으로 시작된 광주일고 출신의 불법 사조직으로 좌편향 집단으로 변질됐다. 네. 호남 운동권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시 사법부 요직 장악 후 정치 편향 판결 논란이 있는 사건마다 개입을 했다. 2010년 이후 회원 명단은 비공개하고 있으며 2018년 표면상 해체 후 대부분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옮겨 법조계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 네. 보면 강금실. 네, 거기 보면 이제 우리법 연구의 주요 출신자들 한번 보세요. 예, 강금실 법무부 장관, 네. 박정화, 박시환, 대법관, 이용구, 법무차관, 예, 노정희, 성관위원장, 박범계, 법무장관, 최기상, 민주당 의원 이런 식으로 다 이들이 여기서 서로들 물고 들어가서 이미 요지에 다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좌편향 집단으로 변질돼 있다는 거죠. 불법 사조직이 된 거예요. 1970년도부터.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목사님 우리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70년도부터 뭐가 있었냐면 김일성 장학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도 그 소문 많이 들었어요. 예, 김일성 장학금. 그런데 나는 직접 일본으로 유학을 간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에 갔더니 김일성 장학금을 받으라고 그래. 거기 뭐 있죠? 거기 일본의 조총련에 예. 김일성 장학금을 받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냐고 이분은 거절했는데 괜찮다고 받으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코 깬 거죠. 그게 농림부 쪽으로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독립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법조계고 뭐 어디고 다 요지어지. 근데 그때 80년도부터 특별히 80년도부터 이 판검사 이 합격생이 60명씩 나왔다는 거야. 거기에서 예, 얘들이 해가지고 조금 이따 내가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30년 동안에 1,800명이 요지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입법부만 들어갔겠어요? 아니 사법부만 들어갔겠어요? 입법부도 들어갔죠. 거기만 들어가서 회사까지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 회사에도 법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좌파 성향의 이 카르텔, 법조인들의 카르텔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법 연구의 법관 명단들 쭉 되게 뽑아봤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예. 명단이죠. 예, 예. 여기 보면 뭐 헌재 소장 권한대행하고 있는 문영배고 이 정계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헌법재판관이고. 그러면 예. 전체 법관 중에 지금 이 우리법 연구에 소속된 법관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뭐 소속돼 있는 사람이 누구라 이게 선결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예. 저 사람들이 워낙 강경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예. 그 지난번에 군인이 나와서 울었잖아요. 예. 그 이번에 그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울었냐? 예? 장성이. 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시죠? 예? 연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예.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랬더니 그게 군인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게 아주 강경 좌파들이 요직에 다 들어가서 지금 뭐 대통령 잡아들이는데 다 역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아니 앞에 가서 여기 나왔던 보세요. 조금 앞으로 당겨줄래요? 밑에 거 그림. 문정권 민우참 법조 코드 인사 논란. 그러면서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민변 우리법 연구회 참여연대 이게 민우참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법 연구회 참여연대 출신들이 다 요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변단체 우리법 연구회 참여연대들이 요직에 다 들어가고 코드 맞는 우리 편으로 사법을 다 장악했다는 거죠. 문재인 때. 이미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다 이렇게 해온 작업이 노골적으로 문재인 때 된 건데 만약에 이때 이재명까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운동권 출신이고 그 법조인에 상당히 호남세가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도요 예.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전라도 사람들 출세할 길이 없으니까 네. 법조계로 많이 나간다. 이게 이제 광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억울함이 많아서. 예. 근데 그게 출세할 길이 없으니까. 출세는 아니고 네. 진실하고 정의의 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으면 그 사람들이 원한 갚는 일로 하지 말고 정의 편에 서야 되잖아. 공의로운 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법 연구에 아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20%가 됐건 30%가 됐건 네. 그러면 50% 70%는 그래도 건강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심력이 없어. 예, 여기서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당이 있다든지 예. 어떤 단체가 있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뒷짐지고 앉아 있단 말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국민의 힘은 빨리 해체가 되고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와야 된다. 예. 그럼 자유통일당이 대안 세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나 우리가 이 자유통일당을 이걸 이번 지금 저 6.3 또 지방선거 곧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여기에서부터 자유통일당이 이제는 국민의힘의 하소연이 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음을 보고 전국적으로 다 모든 지역에다가 인물을 공천해가지고 표를 모아야 된다. 그래야 대안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부정선거 때문에 안 된 건데 예. 자유통일당이 들어갔으면 몇 명이 들어갔어도 솔직한 얘기로 국민의힘을 끌고 땡기고 나가지. 왜냐하면 뒤에 광장 세력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사는데 이게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사 조치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동훈이가 같은 패인데 뭐. 그러니까 한동훈이 같은 패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묻고 싶어. 아이고. 물어봐야 뭐 속이 상하죠. 여기 보세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내가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강규태, 예. 김명수. 강규태가 지난번에 뭘 했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개월 지연시킨 사람이에요. 예. 무책임하게 사표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네.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2대 총선에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또 틀림없이 국회의원 공천 줄 거예요. 예, 예. 그거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밥 연구에 들어간 거. 그다음에 누구예요? 김명수. 아시죠? 예. 전 대법원장 했더니 이거 뭐예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예, 이재명이 무죄 준 사람이에요. 예. 왜 저렇게 이재명이한테 저렇게 될까요? 그 이재명이 그래서 대선 출마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노정희 예. 전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예. 21대 총선 백춘님 투표지 신고자 예. 유죄를 때린 사람. 예, 예. 소쿠리 부정선거 선거. 은폐하고 소쿠리 선거 예. 다 합법화 시켜줬어요. 예.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다음에 이순영 예. 전 서부지법 부장판사. 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영장 발부. 예, 형사소송법 배제. 관할권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서울 중앙지법에서 해야 될 거를 예. 서부로 돌렸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허경무 예.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예. 민주당 동포트 살포사 송영길 무죄. 예. 이번에 때린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예. 예. 돈봉투 무죄는 무죄다. 돈봉투 부분은 무죄다. 무죄다. 예, 예. 민주당 11명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동훈 전 공수처장. 예. 윤 대통령 겨냥 불법 수사 및 체포. 직권남용.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저게 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아니 어떻게 공수처장에 저런 사람을 그냥 놓냐고. 빨리빨리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법조인들의 카르텔이 저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순진해서 그런지 아니 오동훈 다 저런 나 같은 사람을 줄 아는 거죠. 예? 다 나 같은 줄 아는 어. 거죠. 왜 저런 사람을 갖다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냐고. 예. 아니 나같이 그냥 애국자인 줄 알고 그렇게 했겠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시스템에 의해서 예. 밑에서. 그런데 이런 우리법 연구회와 같은 이런 독버섯이 있는 것을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서 임명을 안 해야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5.18 명단 공개를 못 하듯이요. 예. 지금 뭐냐면 우리 집 연구회 명단도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대요. 이게 예. 왜 못해요? 떳떳하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논문집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바꿨지.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그러니까 이게 떳떳하지 않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무중이야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요거 재판에서 이재명 무죄에 기여한 정치판사 5인방을 한번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최창훈 예. 경기도지사 시절 예. 4개의 기소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 예. 권순일 대법관 아니에요? 예. 이재명 기소 사건에 2심 유죄를 뒤엎고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예. 현재 50억 클럽 사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유창훈 아까 나왔지요. 네. 이 사람은이. 예. 그다음에 강규태 예. 또 그다음에 김동연.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법 출신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반 질질 끌다가 무책임하게 사표를 낸 사람이 강규태거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김동연이 무죄 선고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판사 5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 정도 대선이 되겠냐고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좌편향 되었느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그럼 왜 우리 법 연구에는 왜 좌편향이 되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연구하고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법을 알아, 뭘 알아. 이렇게 법을 해가지고. 많이 알지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우리 연구진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지금 저기 누구야 자가길 목사님은 지금 우파에 아주 그냥 영웅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영웅이 지금 이제 잡혀서 이제 갈 날이 뭐 가까운 거예요. 우리법 연구에 왜 좌편향 됐느냐? 이 김용구라는 사람이 그 지금 얘기를 한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전향을 했지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서울 출생으로 네. 6.25 전쟁 때 납북되어 5.16 부대 공작원으로 양성되었으며 김일성대, 문평공대 등을 졸업한 뒤 충성심을 인정받아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 진학해서
정식 공작원으로 활동을 했다. 예, 난파 공작원이었거든요. 10년 동안 7차례 예. 난파 예. 공작원 임무를 성공시켜 예. 공화국 진영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노동당 연락부 차관급 지휘까지 승진했다. 예. 그러다가 1976년 거문도에 난파되었으나 체포되어 전향했으며 이후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해서 다양한 저수로 활동에 전념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문도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분이 쓴 책에 시효인간이라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거, 이 책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스파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전부 다 요소요소에 다 들어간 거고, 그리고 거기 김일성 비밀 교시집 같은 것도 이 사람의 달바라기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야, 정말 하나님이 지켜준 거라고 좀 봐요.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된 줄은 몰랐지. 저게요. 네. 우리법 연구회가 좌편향 되었을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좌편향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법 연구회를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만들다가 좌편향으로 간 게 아니고 네. 원래 이 사람들은 좌편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좌편향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의 단체가 우리법 연구회 아니에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넘겨보세요. 보면 김일성 교시 중 하나가 김일성 장학생을 키워라 이거예요. 네. 이게 비밀 교시야. 남조선에서는 네.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네. 행정부 사법부 얼마든지 잡입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머리 좋고 확실한 자들은 데모에 보내지 말고 머리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마라. 네. 그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네. 굉장히 데모가 많았잖아요. 유신헌법 반대하고 뭐 그런 거. 거기에 내보내지 마라. 이 김일성 지시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머리가 좋고 확실한 지식인데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네.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해라. 네. 10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이 된다. 벌써 이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을 한 거죠. 이게.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별해서 네.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예. 서울에 고시원 10곳을 만들어서 네. 1980년, 2010년까지 최대 1,800여 명을 지원해서 배출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년부터 시작해서 고시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80년도라는 거야. 네. 8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니까 저기서 지금 나온 게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30명씩, 60명씩 배출. 그러니까 뭐가냐면 고시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10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곳을. 네. 거기서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준 데서 거기서 60명씩이 나왔다는 거야. 10곳, 그러니까 6명이 붙은 거죠. 그러면 60명씩 30년이면 1,8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이때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느냐.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좌편향된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많겠어요. 예? 사상적으로. 그래서 넘겨서 보면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많은 그렇다면 김일성 장학생 도대체 누구일까? 수많은 김일성 장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고 경찰, 공수처, 국회, 법원, 정부 기관 등을 장악한 채 기상천외한 내란 조작을 벌이고 있는가? 네. 김일성 장학생은 누구인가? 네. 귀순한 대난간적 김영구에 져서 소리 없는 전쟁에서 김일성 장학생을 언급했다. 네. 그 김일성 장학생들에 의해서 이게 극자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 책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한번 넘겨서 보세요. 김일성 장학생 관련 신문 광고를 이거를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변호사가 냈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슈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판사 거기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김일성 장학생들이 재판을 장악하는가? 체제 전쟁이다. 검찰은 이재명 문재인을 결사 처단하라.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와 여론조작 왜곡의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네. 검찰은 체제 전쟁의 최후 후보 보루로서 이재명부터 조속히 처단하라.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쭉 거기 이게 나오거든요. 네. 1973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에게 내란 비밀 교시를 내린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거물 간척 김용구의 증언에 의해서 보면 그 밑에 보면 김일성 교시로 김일성 장학금을 서울에 고시원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평균 6명씩 10곳에서 60명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부터 사국고시가 나와서 1800명 합격자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쭉 나온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소름 끼치지 않아? 어때요? 자, 1번 보세요. 네. 간첩들이 줄줄이 석방되고 있다. 네. 재판 지연에 의해서다. 김일성 장학생 또는 동조자가 아니면 해석되기가 어렵다. 네. 또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는 구속 관련 법규 정면 위배했다. 김일성 장학생 또는 협력자인가? 예,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예. 이재명은 북한 공작금 수수가 확인된다. 문재인의 대학 4년 장학금, 박원순의 사시 않은 문제만 출제 고백도 의혹이 된다.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저 우리 그 문제 출제 의원까지 다 거기에 지금 포함됐다는 의혹이잖아요. 저거. 예. 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보면 말이야 그 안철수 있잖아 안철수. 네. 즉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되게 하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죠. 그렇죠. 예. 이번에 탄핵되는데 또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 그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탁탁 뛰어들어가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거든. 예. 안철수는요. 예. 제가 보기에 내가 안 씨랑 사는데 예. 동장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동장감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동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안철수만 못하냐. 네. 참 기가 막혀서. 거기 또 한번 보세요. 김일성 장학금에 의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2010년까지 서울에서만 1,800명 김용규 증언. 예. 지금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러니까 또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돈이 떨어서 선언했듯이. 옛날에 같이 장학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북한이 어려워지니까. 예. 그랬는데 이미 그때 교육을 받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체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게요. 이게 정말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바뀌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 이제 체제 전쟁은 끝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고 예. 공산주의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그 낡아빠진 공산주의 이념을 더군다나 그 종북 주사파의 이념을 붙잡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북한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북한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이렇게 많이 포진되고 있다는 거지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냐? 이 사람들이 종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는 뭔가 대한민국이 허점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허점이 있어.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네. 목사님들이 막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 우리 누구야 저 목사님들이 네. 공산주의 교육 시킵니까? 안 하지. 공산주의 공짜도 얘기 안 해요. 네. 이 번영신학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 성장신학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념적인 것이 신앙을 뒤덮어 버려도 그 이념을 갖다가 깨부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광화문 지금 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네. 그래서 이 광장으로 몰려오고 있어. 그래서 네. 이번 토요일 날은요. 예. 지금 나라 체제가 이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네. 다 나와야 돼요. 네. 지금은 네. 광장이 정치를 잡아야 돼요. 예. 지금 광장이 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예. 토요일 날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나오고 이 자리에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은요 광화문 애격 세력을 지지하는 모든 교인들이 네. 그리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한남대교까지 예. 교인들이 뻗어버려야 돼요. 맞아. 예. 지금 국회까지 덮어버려야 돼요. 예, 국회까지 덮어버리고 예, 예. 그래야 목사님들이 야 큰일 났다. 예. 정신을 차리지. 예.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교인들 떨어지는 거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아니래. 예. 너무 아니라고 이 정도인 줄을 몰라요. 그 나는 이렇게 나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이거 찾아보. 나 지금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내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병들었구나. 내가 목회 생활 45년째인데 내가 뭘 교인들에게 가르쳤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는 가운데서 정말 뭘 했는가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네. 목회를 40년 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지내놓고 이렇게 딱 보니까 내 목회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그 뭐지 그 교역자들 뭐 맡았죠? 뭐? 교육자들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아니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시키는 거 있잖아. 그 뭐야 그 목회자들 다 모아서 하는 거. 그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말고 자교총? 자교총을 맡았어요? 네. 아니 그래? 내가 자교총. 자교총. 장경동 목사가 총재로 하면서 내가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장경동 목사님 지금 날아가 버렸잖아요. 자교총이 무슨 뜻이요? 자교총은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회.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회. 교회 총연합회. 그래서 각 교단마다 우리 교단이 한 15교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규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자. 그래서 이 자교총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만 깨어나서 교회 목사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궁금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화도 하지만은 저희가 혼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게 계속 내보내는 게 장학일 TV가 있어요. 그 장학일 TV에 보면 내가 이런 내용을 나 혼자서 강의를 해줘요.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하지만 교육을 시켜주면서 이걸 하면은 그걸 듣고 애들한테도 들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근대사에 눈을 뜨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 날 정광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 전교조에 대해서 아느냐? 내 전교조한테 내가 107번 고발당한 사람이잖아요. 전교조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책을 쭉 주더라고요. 그 정광훈 목사님 나를 앉혀놓고요. 전교조 시작부터 쫙 설명을 해.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동네 이야기더라고요. 6.25 이후에 그 동네 이후 이야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이 정교조가 이렇게 암적인 존재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정광훈 목사님이 책만 줬으면 내가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앉혀놓고 강의를 다 가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실상을. 그러면 그거 다 뺏어서 전 목사님 걸 지식을 뺏어오라고. 뺏어와서 각을 가르치라고 각 지역에 가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몰라. 요즘에 뭔 적이 나왔더라고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질문이에요. 1번 남한이, 2번 북한이, 3번 북한과 미국과 남한이. 그렇게 갖고 그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남한과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을 호도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호텔에 가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젊은 애들이니까. 세 사람한테 물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둘은 북한이 일으켰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남한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와, 그 30%네, 33%네. 33%가 젊은이들이 그렇게 정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다 넘겨주세요. 자,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군사법원 이용 의도인가? 왜 비상계엄 선포했지?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극자 법조인의 청정구역이 그나마도 군사법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얼마나 하는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김일성 장학생 1,800여 명이 암흑하고 있는
현 사법 시스템 체계에서는 이러한 법조계 극좌 카르텔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현 사법 시스템에서는 다 요소수에 들어갔지만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결국 예. 극좌 법조인들이 없는 군사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계엄을 설포한 것은 아닐까. 예. 계엄법에 의하면 군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만 형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 군사 법원을 문재인 정부 때 해체시키면서 이것도요. 항소심은 원래 군사 법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문재인 때. 예. 근데 워낙 군법에 있고 전쟁 나고 하면은 여기 민간 와서 이거 재판 받습니까? 예. 군법에. 그러니까 군법에서 하니까 그 반발이 세니까 그래서 군사 법원을 못 없앴어요. 1심만 거기서 한다는 1심만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웃기네.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1심만 거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정부 때 해체시키면서 고등군사법원을 문재인 정부 때 해체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렇게 문재인이나 이런 좌파 진영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법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나 저 누구야 저 이명박이나 네. 우파에서 당선돼 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예요? 네. 그러면 이런 심각성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깨닫고 비상계엄을 지금 선포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파 진영들이 뭉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같은 이런 좌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카르텔을 또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딱 들어갔잖아요. 예. 선사 군사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합시다. 예. 예? 예. 그러면 얘네들이 항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좌파 판사 거기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때리죠. 극작 카르텔이 딱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나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저거 딱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미국에서 같이 도와줘야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저기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 뭐가 있냐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비자 신청을 한 거야. 예. 비자 신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너는 왜 미국을 가려고 그러냐? 너는 반미 운동 가잖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미국 좋아한다고. 근데 너 반미 데모하는데 나갔었잖아. 그러더니 얘가 안 나갔다고 우긴 거예요. 네. 그런 거 없다. 근데요. 하도 우기니까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딱 보여주더라. 이거 너 아니야. 이야, 그거 왜냐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 가서 그걸 딱 찾아내면서 얘, 넌 안 돼. 반미기 때 안 돼.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얘는. 울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미국에 있는 변호사 좀 서해서 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기하라고 딴 데로 가라고. 미국은 못 간다고. 그러면은 예. 임종석이 딸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간 거예요, 대관절? 아니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 지금 미국에서 예. 부정선거를 해서 그 중국 애들 다 지금 이번에 붙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쫓아내야지. 이제 반미 운동 하면서 거기 이제, 예. 이제 합법적으로 현재 됐으면 영주권이나 뭘 받았으면 못 쫓아내겠죠.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자, 예. 그 미국의 그 성김인가? 그 여자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 예, 예. 이 사람 캘리포니아에서 상원인가 당선된 사람. 네네. 이 사람, 예. 예? 그 사람이 이 얘기 하더만요. 예. 이 탄핵 세력은, 중국에는 순응하고, 네. 탄핵 세력이,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다. 예. 그래서 이 탄핵이 성공하게 되면, 예.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예. 이 사람의 외교에 그렇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근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받더라고요. 네. 예. 지금 대한민국 요번에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지 못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정선거 이번에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다 나와야 된다고요.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된다고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 좀 애들 좀 데리고라도 오세요.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목사님. 예.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 30분이 넘어간 것 같으네요. 예. 자, 지금은 예. 체제 전쟁 중이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네. 우리가 한 3, 4년 전일 거예요, 장 목사님. 네. 그때에 그 사람들이 프랑카드 내용이 이거였어요. 체제를 바꿔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은 체제 전쟁이란 말입니다. 네, 네. 경제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 네. 수십 년간 기획돼 결국 대한민국을 장악한 김일성 장학생들, 김일성 장학생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의 법원, 경찰, 검찰, 국회, 정부 기관에서 좌파 카르텔을 끌어내야 된다. 이거 끌어낼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파내야 돼 지금 이거요. 예. 그 밑에 보면 수십 년간 기획되어 결국 대한민국을 장악한 김일성 장학생들. 예. 김일성 장학생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의 법원, 경찰, 검찰, 국회, 정부기관, 이거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야. 이걸 알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이 딱 되고 나서 예. 이걸 이기려면 한미 동맹 체결하면서 네. 그때의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미국에 유학시키는 조건으로 네. 그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때 한 3만여 명 갔죠. 3만여 명. 예. 다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예. 거기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이런 데에서 네. 또 국가에서나 이런데 우리가 이런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러한 안목을 갖고 미래를 보고 젊은이들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20대, 30대 가서 깨어났으니까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대한민국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이게 우리 주장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 찾아낼 수 있어요. 예. 젊은 사람들 다 그게 뭐 다 핸드폰으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속 연설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 예? 네.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외쳐도 그냥 소의 경읽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예.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에서요. 네. 목사 하나를 못 키워낸 목사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20여 명을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한테 MDB 과정을 겪으면 다 돈을 장학금을 다 대줬어요. 예, 예. 이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서 건강하게 목회를 다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정치 세계에도 네.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청교도 이런 청교도 신학원 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런 일에 여러분 좀 헌금도 하고 또 같이 협조도 하고 그래서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정치는 안 돼요 지금요. 예. 그래 복음만이 이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닙니까? 자유복음 통일.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가 같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뭐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왜 연합을 못 합니까? 어저께도요. 예. 그 어떤 분들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 아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나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에 10월 27일인가 집회에 네. 그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어떻게? 중간에 이제 예배 그 중간에 예배를 끊고 이쪽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설명을 쫙 했어요. 네. 예?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예. 이렇게 비판하고 예.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또 그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은 누가 봐도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의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없으면요 광화문도 없고 맞아요. 광화문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어쩌다 그래서 네가 서가지고 이걸 사람을 모을 수 있냐고 세계가 놀라잖아요 지금. 단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해보지만 장학일 TV에 해보지만 네. 정광훈 목사님은 수도 없이 이게 파괴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가 해보니까 너무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뭐 이제 겨우 5천 정도 되니까. 거기 저기 구독하는 거 장학일 TV.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질질질질질 매고 있는데 오늘 7,000명 정도가 지금 봤거든요. 네. 7,000명 전부 계신 분들은 우리 장학일 목사 그 TV 구독을 한번 꼭 좀 눌러주세요. 뭐 그럼 5,000명에서 10,000명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것들 해가지고 교육을 좀 너는 꾸준히 나는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과 오랫동안 아는 사이잖아요.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뭐 정광훈 목사하고 정치한다 해서 20년을 넘게 전 목사님하고 끊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전교조한테 당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전 목사님이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하더니 이제 거의 그 전교조하고 싸워서 싸움이 끝나갈 때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 앉아갖고 딱 만났더니 날들어 그래. 아이고 그것도 아직 모르냐고. 전교조 빨갱이 나라라고 대한민국 끝났어.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뭐가 끝난 거야. 지금 뭐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 다 하는데 뭐가 끝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때 솔직한 얘기를 안 믿었거든. 근데 난 들으면 좀 파는 습성이 있어요.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려. 이 사람이 말을 했다.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 근거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날들어 면도칼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정광훈 목사님이 큰 틀에서 잘못 간다면 저 안 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던 입국론 이런 것들을 딱 종합해서 연구해보면 내가 그것도 다 만들어놨어. 그거 보면 정확한 거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아 이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있고 대한민국 체제를 이분이 지켜내겠구나.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체제 전쟁 중이잖아요. 예.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지휘관을 따라야 돼. 확실한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저는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정말 오랫동안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이렇게 합세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 밑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광훈 목사 요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중심해서 일단은 대한민국을 살려놓고 봐야 돼요. 보세요. 그래, 전 목사님이 얘기하고 강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 공사나 다 됐어. 얘기했잖아요. 그 법조계 이거 지금 카르텔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올 거 다 알면서도 이 나라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것도 목숨을 걸고 대통령직 내던지고 그러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미일이 같이 좀 연합해서 이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공산화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깨어나서 다 일어납시다. 국민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주시죠. 결론은요. 지금은 체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다
다른 건 좀 질 수 있어요. 네. 체제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북한 같은 나라가 돼버립니다. 네. 체제 전쟁에서 이기면 이승만이가 세웠던 나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 지금은 다른 소소한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체제를 중심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인가 이걸 알고 네. 같이 동참합시다. 이번에 토요일 날 다 모입시다. 네. 그리고 주일 날 또 모이고요. 네. 젊은이가 랩으로 노래 부른 게 있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들어주는데 그 누구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노래를 젊은이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들려주시죠. 이거 참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이거 좀 보내서 틀어달라고 하는데 틀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주 번의 탄핵을 발행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영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막 퍼날르면 좋겠어요.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잘 만들었네. 대통령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대통령이 저거 담화문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랩을 만들었는데 젊은이들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사망이다. 그래서 이대로 입법부가 다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 망가졌잖아요. 네. 여기다 검은 리본을 달고 다녀야 될 판이야 지금. 네. 지금 우리 국민들 다시 일어납시다.
토요일 날 우리 몰수히 다 나옵시다. 대한민국 이제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걸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총 걸기에서 예, 광화문으로 다 나와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할 정도로 다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 하더라고요. 네. 나는 걸을 수 없어도 휠체어 타고 나간다고. 정말 지금 관을 메고 나가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마음이 찹찹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 힘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광화문 세력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다시 일으킵시다. 뭉치자. 자, 이거 한번 하세요. 시작.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